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어제 금요일 하루 종일 매매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SK 하이닉스를 더 팔았어야 했는데 였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주가 탄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는 전량 매도를 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남겨둔 편이거든요. 이제 막 플러스권에 진입했던 터라서 조금만 떨어져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해버리니까 요게 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보시는 차트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첫 번째는 타이거 반도체 ETF고 두 번째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입니다.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고 2차전지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의 상승세가 가파랐는데요. 반도체는 고점에서 음봉, 거래량도 꽤 많이 실렸죠. 반대로 2차전지는 눌림 단계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2차전지주들이 조정 끝에 고개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과거에도 돌이켜보면 2차전지와 반도체가 서로 시소게임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주가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둘 다 사이좋게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매매일지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6월 첫째 주 매매일지고요. 5월 29일 월요일에 드디어 SK 하이닉스를 수익 실현했습니다. 정말 수익률은 미미합니다. 0.63%이지만 이게 마이너스 20%대까지 갔던 거라서 얼마나 반가운 상승인지 모르겠습니다. 60% 정도 덜어냈고 한 40%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가파른 상승세인데요. 며칠 전에 뚝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여전합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매도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해서 1거래일 만에 수익 실현이라서 너무나 기쁩니다. 수익률은 8.07%였고요. 이날 14%인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는데 저는 아래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평균 수익률은 8.07%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택 정말 아픈 손가락입니다. 얘도 반도체고 DDR5 기판 관련주인데 왜 이렇게 안 가는 걸까요? 그래도 최근 관련주들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얘도 언젠가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을 타고 있습니다. 이날 평균 매수가는 31,300원이었고요. 그리고 30, 31일에는 매매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몸도 안 좋았고 또 신경 쓸 일이 있어서 매매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흐릿한 판단을 하게 될까봐 매매를 자제했고요. 너무 무리해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쉬면서 흐름만 익히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6월 1일 심택이 다시 또 조정이 왔길래 뭐 했다고 벌써 조정인가요? 평균 매수가는 35,000원이었고요. 역시나 DDR5 기판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캠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향 전해 국내 1위 업체인데요. 2026년 예상 시총이 1.6조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현재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 상승기에 85,000원 이상부터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그때 분할 매도하고 1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고요. 다시 회복을 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까지는 아니어도 85,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제 생각이고요. 엔캠은 2차전지 및 EDLC용 전해액, 첨가제 제조 및 판매 업체고요. 휴대전화, 노트북, 전동공구, 무선 청소기 등의 소형 2차전지용 전해액과 또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중대용 2차전지용 전해액과 또 자동차, 엘리베이터에 쓰이는 EDLC용 전해액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용 전해액 부문에서 매출 대부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해외 공장에서는 2차전지 제조 시에 사용된 폐 NMP를 리사이클링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향후 합작사 설립을 통해서 용매, 리튬이온 제조 및 판매 사업까지 사업을 확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호재성 뉴스가 최근 나오고 있는데도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별로 큰 반응이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전 상승기 때 보면 5일선을 타고 쭉 오르는 게 보여서 이번에도 역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물을 탔는데 뚝 떨어져 버렸죠. 다시 처음에 제가 매수했던 그 시점이 와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날은 21,180원이 평균 매수가였고요.
그리고 또 신일전자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폭염에 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는 그런 폭염에 민감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름 관련 기대주로 역시나 추가 매수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2일에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또 분할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10% 넘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해 버렸고요. 요 날이죠, 금요일. 무슨 뉴스가 있나, 이러다가 진짜 하락 VI가 걸리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분봉 볼까요? 이렇게 떨어지고 지지하는 듯 하다가 뚝 떨어지고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뚝 떨어지고, 이때 진짜 겁나게 떨어지죠. 아무리 뉴스를 찾아봐도 어떤 뉴스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지지하는 듯 하길래 또 물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조정, 그리고 또 계속 올라주고, 어떻게 될지 여기가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죠? 23,300원 정도요. 그날 평균 매수가는 26,50원이고요. 그리고 저의 기대주 선익시스템이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기대감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주가 흐름이 별 반응이 없어서 슬쩍 불안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라운텍은 이날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전고점 뚫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막판에 엄청나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벌써 선반영하는 거 아닌가, 끝난 거 아닌가 싶은 불안감이 조금 살짝 들었는데요. 분봉 볼까요? 시초에 이렇게 갭상승으로 띄워놓고 그 이후에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막 던지죠. 참 변동성 대단합니다. 요 정도에서 지지받고 또 월요일에 뉴스로 인해서 한번 또 갭상승 시작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요. 정말 겁납니다. 거기에 비하면 선익시스템은 갭상승이었긴 하지만 그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에이, 과연 이게 끝일까 싶었는데 아마 이때 기대감으로 시초에 들어오신 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하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벌써 선반영 했나? 오른 것도 없는데 벌써 선반영? 이런 의심까지 들었는데요.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조정. 단타 치시는 거겠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끌어올리더라고요. 월요일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참고로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는요, 애플이 매년 6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는 새기술 제품 공개 행사로 올해는 현지 기준 6월 5일에서 9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관련 주 많이 아시죠? 선익시스템 라운텍 외에도 세코닉스, 뉴플렉스, LG이노텍, 덕산 네오룩스, 나무가, 이녹스 첨단 소재 등이 있고요. 또 XR 콘텐츠 부문으로 스코넷과 MP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 XR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구글, 퀄컴 등의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신제품 공개 행사인 갤럭시 언팩 2023에서 구글, 퀄컴과의 XR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XR 글래스 등 기기 개발을 맡고 구글이 운영체제, 퀄컴이 칩셋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XR 시장 공략에 나서는 이유는 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XR 기기 출하량은 2021년 1,100만 대에서 2025년 1억 5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 역시 2022년 약 69억 달러에서 2027년 20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공개되는 애플의 MR 헤드셋 한 대 가격이 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 너무 비싸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요. 삼성전자와 애플이 XR 기기를 스마트폰 이후의 기기로 낙점한 만큼 지금은 너무 비싸서 대중화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스마트폰처럼 1인 1기기는 아니더라도 1가정 1기기 정도로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기간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소식으로 많이들 떠들썩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변동성도 상당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아마도 관련 종목들의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빠질 계획입니다. 지금의 계획은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팔고 날아가더라도 배 아파하지 않기. 오늘의 수익에 만족하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투자하세요. 안녕.